앞에서 기관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걸 느꼈다. 배설계는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호흡계는 기체를 교환하는 역할, 소화계는 음식물을 흡수, 음식물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순환계는 모든 음식물이나 기체들을 각각의 조직세포에 보내주는 역할.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였니? 모두 어디든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든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너희들 함정으로 많이 나왔잖아. 호흡계는 기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물질 대사도 해. 어차피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세포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신경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극의 전달이라는 이 파트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관계 상호작용에 그런 거야. 물질 대사 위주로 기관계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물질 대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는 거야. 우리 몸은 전체가 모든 리듬을 갖고 있어. 생체 리듬을.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야, 지금 뭐가 부족해. 너 좀 더 힘내. 야, 너는 좀 더 쉬어. 야, 너는 아직 움직이지 마.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분석해서 그걸 조절하는 데가 있다고. 그게 신경계인 거야. 그러니까 신경계는 지금 얘들의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니들도 알지만 우리나라가 국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 지도부도 있어야 되잖아. 지도부가 잘못하고 뭐 해도 어쩔 수 없이 지도부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의 대표가 다른 나라 대표랑 뭔가 협상을 하려면. 그래서 그 지도부를 잘 뽑으려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냄새도 안 나는데 일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지. 그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계를 따로 배우지만 여기에 보이는 니들 기관계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몸 전체가 다 돌아가려면. 알겠지? 다만 그 역할이 있다는 거야. 역할. 오늘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배우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곳에 최초로 정량적 계산이 나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만약에 나중에 수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신경 쓰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본적으로 오늘 배우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내신에 나오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정량적인 전도 속도나 그 자극의 발생, 휴지 전이, 그 다음에 활동 전이,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러니까 내신 준비는 깔끔하게 여기에 어떤 전체적 원리를 다 공부해야 되고, 수능은 그게 아니라 얘들의 이동하는 방향, 전달 방식이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그거는 전체적인 생명과학에서 얘가 차지하는 그쪽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지금은 여기선 선생님이 이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 수능 유형의 문제는 마지막에 설명을 해줄 거고, 여기는 뭐냐? 철저하게 내용이야, 내용. 알았지? 자, 우리는 세 번째,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파트를 들어간다. 생명과학 안에서 자기가 적어도 안정적 2등급을 맞고 싶다. 여기 정복해야 돼. 여기는 다 정복해야 돼. 여기는 심지어 항상성이라는 소단원이 있어. 너희들 그 앞에 보면은 지금 신경계를 배우고 있잖아. 그지? 신경계를 배우면 이제 근수축 같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중추신경과 그 다음 말추신경도 배우고, 뒤에 가면 이제 항상성에다가 그 다음에 방어작용에다가 이런 것들을 쭉 뒤에서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 방어작용 소단원이 또 문제가 2개가 나와요. 거기서 각 소단원에 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3단원은 문항수가 6문항까지 나올 수 있는 곳이야.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여기서 틀리게 되면 점수가 곤두박질 친다. 어차피 유전은 애들 다 고만고만하거든. 응? 야, 걔가 어려워서 못 푸냐? 시간이 없어도 못 푼다. 뭐 생명과학 시험 보는 애들은 더러워서 안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유전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에 집중할 정도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수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쪽에 3단원이 항상성 그리고 몸의 조절이라 한다면, 이 항상성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우리 몸은 일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일종의 니들 체온도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량도 그렇죠. 몸의 삼투압 체액 농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칼슘 이온도 그렇죠. 여러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가 조절하고 알아채느냐 이거죠. 일단 걔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감지를 하고 그 다음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애들이 보통 신경계예요. 자, 그래서 몸을 조절한다는데 우리 항상성은 이렇게 보자고. 이게 항상성이야, 얘들아. 이게 항상성이야, 이게. 자,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AI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유지를 못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점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야. 점선을 향해서. 이걸 항상성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 이제부터 신경계를 구성하는 있잖아. 뉴런을 자세히 배우는 거야. 알겠어? 신경계를 구성하는. 보통 너희들 이런 말 들었지? 너희들 배설계의 기본 단위가 뭐야? 뇌자. 말피기소체하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말피기소체는 다시 사구체 보문주머니. 이 단위체가 100만 개 있다겠지. 콩팥 하나에. 기억은 나? 이런 소리 들은 거? 네프론이잖아. 네프론. 그치? 콩팥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이야. 그건. 알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뉴런은 무엇이냐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이름이야. 아니 어떻게 세포가 그래 간의 세포는 간세포, 위는 위세포 불러. 근데 얘는 이름이 좀 독특해. 그 정도로 사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는 좀 색달라. 알겠지?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뉴런에 대해서 문제가 3개가 나온다. 내신에서. 일단 그 모양, 그리고 그들의 구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도, 전달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았니?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첫 시간이.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제목을 천천히 봐봐. 자극을 전달하는 거야. 니들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 소리로 얘기하지. 근데 그 친구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있잖아, 지들한테. 그치? 신경계는 뭐란 거야? 휴대폰이야. 말 그대로. 휴대폰은 이 휴대폰 하나가 수신도 할 수 있지만 송신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들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 수신하는 놈은 수신 기능이 있고, 송신하는 놈은 송신 기능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서 그거를 조절하는 분석 기능이 있고. 벌써 분야가 3분야네. 그치? 그걸 생각하고 자극을 배워. 자극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뉴런이라는 애 있잖아. 얘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 이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자, 요 단위라는 말에 꼭 하나 첨삭을 하자. 누구라고? 세포니까 뭐가 존재할 거야? 핵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세포니까 뭐가 존재할 거라고? 세포 소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 니들 세포 그릴 때 핵 어떻게 그렸어? 시커멓게 점 찍었지? 그럼 이 뉴런도 시커멓게 점이 커다랗게 있는 곳이 무조건 세포 핵이야. 근데 모양이 좀 달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얘들의 역할은 뭐 해독작용을 하니, 쓸개즙을 생성하니, 뭐 아니면 단백질을 이런 것도 하지만, 알았어? 실질적인 얘들의 역할은 정보의 이동이야. 정보의 이동. 알았지? 그 정보가 이동하는데 그러면 이 뉴런이 과연 간세포나 위세포나 그런 것처럼 동그래야 되느냐? 진화한 거야, 얘들은. 알았어? 돌기 자체가 진화를 했다. 그래서 모양이 거기 쭉 훑어보면 대충 중학교 때도 이 뉴런을 한 번은 봤을 거야.
그지?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잖아. 세포들의 크기는 다 비슷하다고 배웠지. 근데 거의 비슷하다는 말에 거의라는 말이 얘 때문에 아니고 얘는 좀 특이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본다. 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세포라는 얘기. 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그리고 얘들은 세포막이 있겠네. 당연히 세포막이 있죠. 알겠죠? 당연히 뭐도 있다? 세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런은 세포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요. 공통적인 건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느닷없이 물어봤을 때 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도 미토콘드리아 있다고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얘는 좀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소기관들이 모여있는 세포질이 있어요. 소기관들이 모여있는 세포, 그걸 신경세포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어요? 물론 그 중심에 누가 있고요? 핵이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뉴런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볼게요. 뉴런은요, 그 모양이 약간씩 달라요. 알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뉴런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뉴런 자체가. 되게 와일드하게 생겼어요. 와일드하게.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얘들은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이 돌기가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기가. 되게 복잡한 형태를 구축해요.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긴 돌기. 얘를 축삭돌기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생명과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얘를 신경섬유라고도 불러요. 신경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신경섬유에 대한 표현은 뉴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곳인데 학교 선생님 중에 여기를 약간 10분 내지 15분 들여서 보충 설명하신 분이 있을 거야. 이따가 선생님 시간이 되면 잠깐 저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짧은 돌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왜 다 접고 돌기부터 들어갈까요? 얘들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 짧은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불러요. 이 짧은 돌기를 가지돌기. 역할은 딱 하나예요. 가지돌기는 간단한 말로 수신이에요. 수신. 받을 숫자.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신호를 받는다. 그러면 축삭돌기는 뭘까요? 얘는 송신이야. 뭐라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뉴런한테 보내주는 역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뉴런을 하나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요 축삭돌기 뒤에 무슨 돌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뉴런에. 가지돌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해봐요. 축삭돌기 다음에 뉴런에 무슨 돌기가 있어야 된다? 가지돌기. 앞자만 따봐요. 축, 가. 뭐라고요? 쭉 가라고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축된다. 니들 알았냐? 거꾸로 가면 안 돼. 가축되는 거야. 축, 가예요. 그렇게 일방적인 신호의 전달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축삭돌기. 어떤 친구 이러더라. 와, 여기 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 새로운 뉴런에, 그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게 보통 여러분 그 속도가요, 여기 이동하는 속도가 초당 100m예요, 여러분. 이동 속도가. 안 놀랬어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찔리면,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니까 여기를 신호가 지나간다고요. 오늘 시간에 90%는 여기다 할애할 거예요. 신호의 이동 관계를. 알았지? 전기적 신호거든요. 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가 그 다음 애로 넘어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신호는 말입니다. 뉴런 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땅 쳤잖아요. 신호가 자극이 왔잖아요.
그럼 얘는 쌍방향 어디로도 신호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지둘기에 여기 있던 정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얘한테서 다른 뉴런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둘기에 가서는 끝나요. 그럼 어디에서? 요 축삭둘기 말단에서 자극을 받아서 화학물질을 전달해주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둘기가 그 수용체로 그걸 받아서 또 흥분의 전도를 일으켜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알았니? 이거 뭐 2m짜리도 있어요. 가지둘기 2m짜리 포유동물 중에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축삭과 그 다음에 가지를 설명했다. 이게 전부야. 수능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 봐야 되느냐? 거기 신경세포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요. 이 뉴런도 세포니까 뭐를 하겠어요? 뭐 물질 대사를 해야죠. 그래야 무슨 대사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에너지 대사를 끌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핵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는 거거든. 여기를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돌기가 나와 있는데 짧은 돌기는 가지돌기고 긴 돌기는 축삭돌기다. 어떤 게 신경섬유라고? 축삭돌기가 신경섬유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왜 축삭돌기 신경섬유가 중요하냐 그러면 뉴런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반응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이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뉴런 하나는요, 모든 뉴런이 다 전도 속도가 다르고요. 느끼는 최저 자극의 세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알았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아주 미세한 자극을 느껴요. 근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아니, 냄새는 좀 그렇다. 맛을 정말 잘하는 애 있지, 보면. 이거 뭐 들어갔구나. 혹은, 이 집 맛집인데? 뭐 이런 거. 걔가 얘기하면 괜히 신비성 있고 막 이런 애가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 맛세포, 아주 미각이 남들보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런 미각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조금 여기 설명이 좀 부럽고, 통증을 느끼자. 제일 처음 통증.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를 살짝 쳤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알았어? 근데 친구가 꼬집었을 때 생각해봐. 딱 꼬집었는데 처음에 가만히 있다 나중에 아플 때 있죠. 근데 이 친구 안 놔. 계속 안 놔. 그럼 너네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고 커지죠. 물론 주먹이 먼저 나가겠지만 그거 다 잡아놓고 한다면 그 느끼는 자극색이 틀리죠. 그럼 무슨 얘기냐? 외부의 그 자극이 점점 세지면 그 자극을 느끼는 감각 뉴런, 이 뉴런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처음에 요 자극이 세기를 느끼는 애는 뉴런 하나였어요. 근데 외부 자극이 더 세졌어. 그러면 거기에 그 자극을 느끼는 뉴런이 또 참여를 해요. 더 세졌어. 또 그 자극을 느끼는. 그래서 이런 신경 섬유들이 막 뭉쳐있는 걸 신경 다발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몸에는 엄청난 뉴런들이 막 엮여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뉴런과 뉴런이 왜 끊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뉴런 하나는 최소 자극의 세기 이상의 자극을 받아도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꼭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한테서 우리가 톡 쳤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건 얘가 못 느끼는 자극이죠. 근데 그 다음에 10의 세기로 톡 쳤더니 얘가 느껴. 그럼 10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럼 반응의 크기로 한 30을 느껴서 그러면 12, 13, 14, 15 외부 자극을 아무리 줘도 얘는 30이에요. 계속 느끼는 게. 뉴런 하나는. 이런 걸 이제 실무율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보상수 이런 거 너희들이 일반 생명학 가서 배우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부 자극이 점점점 세진다는 걸 느끼는 거. 점점 추워, 점점 뜨거워 이런 걸 느끼는 건 관여하는 뭐가? 뉴런이 많아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어려운 말 한번 봅시다. 요 신경섬유가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를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역치라고 불러요. 알겠죠? 역치. 꼭 기억하세요. 어떤 뉴런 하나가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를 뭐라 부른다? 역치. 여러분, 강아지가 우리보다 후각이 역치가 작을까요? 클까요? 강아지가. 역치가. 이러면 역치를 이해한 거죠. 최소 자극의 세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냄새 잘 맡아요? 강아지들이 잘 맡죠? 그럼 역치가 낮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미세한 자극도 얘가 캐치를 하니까. 그러면 역지가 어떨수록 예민한 거다? 낮을수록 예민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신경세포체에 대한 얘기 있는데, 신경세포체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라고? 얘는 이 뉴런을 먹여 살리는 곳이에요. 신경세포체는 이 뉴런을 먹여 살리는 곳이라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 세포체의 생명활동,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질 대사를 하는 이유는 무슨 대사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요. 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얘도 ATP 필요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는 곳이 여기다. 세포를 건사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잖아요. 물질 대사의 역할도 하고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기도 하고, 얘들은 수신, 얘는 송신. 정확한 자기 분야가 따로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뉴런을 봤는데 종류는 어떤 거냐? 이런 신경섬유를 가지고 있는 뉴런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종류를 물어봅니다. 실제로 내신에서도. 첫 번째, 마리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마리집의 존재에 따른 분류. 일단 마리집이 있다 없다로 우리는 뉴런을 나누는데, 마리집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마리집 신경이라고. 없으면 우리가 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불러요. 마리집과 민마리집은 그들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뭐 거기에서 보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거를 여러분 어떤 식의 특징이 있는지 보다는 눈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마리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게 되죠. 프랑크햄 소세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 그 동글동글한 게 있으면 그게 뭐라고? 마리집이에요. 그 마리집을 가만히 보세요. 눈으로 봤더니 진짜 뭐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죠. 잘 들어요. 이 신경섬유 쪽에 이 돌돌 말린 개 하나가 세포 하나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뉴런은 또 다른 세포가 신경섬유를 돌돌돌 말 수 있어요. 그 세포 이름이 휴반세포입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휴반세포요. 세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핵이 있죠. 이거 가끔 잘 나와요, 여러분들. 휴반세포는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휴반세포는 그럼 물질대사도 하나요?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지껏 휴반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딱 하나만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내부적인 자세한 사항도 꼭 나중에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설명할 때.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축삭돌기, 다시 말해서 어디 쪽을 잘 봐라? 축삭돌기를 잘 봐라. 누구? 신경섬유를 잘 봐라. 신경섬유에 휴반세포가 돌돌돌 말려있으면 무슨 신경이다? 마리집 신경이고, 휴반세포가 없으면 뭐라고? 민마리집 신경이다. 알겠습니까? 눈으로 확인됐죠? 됐습니까? 나중에 휴반세포를 여러분들이 괜히 흥미 있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경과 이 중에서도 신경계 쪽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보면 미엘린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미엘린. 알았습니까? 이 마리집을 미엘린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마리집 이렇게 봅시다. 자, 마리집 신경은 뉴런 내의 축삭돌기에 뭐가 존재한다? 마리집이 있다. 어디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뭐라고요?
슈반세포요. 있다라고 보세요. 있다. 이게 마리집 신경. 뉴런 내 축삭돌기에 마리집 어떤 세포? 슈반세포 없다. 그러면 이 슈반세포의 역할이 좀 중요하네요. 자, 이 슈반세포는 말입니다. 거기에 왼쪽 날개글에 조금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축삭돌기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긴 거요. 그건 뭘 뜻해요? 저 핵, 신경세포체로부터 제일 먼 곳에 있다고요. 그럼 소외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걔가 정보를 자꾸 딴 데로 전달하려면 매우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진화된 거예요. 다른 세포가 거기를 탁탁탁 붙어서 걔한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알았습니까? 얘가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축삭돌기가 재생에 관여를 해요. 예를 들어 상처를 입잖아요. 얘가 뭐 흠집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병원 세포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얘가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슈반세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슈반세포는 보모야, 보모. 축삭돌기를 이쁘게 수리해주는 수리공이라고. 알았어?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슈반세포. 얘들아, 슈반세포 핵이 있어, 없어? 있어. 핵이 없는 애가 유일하게 적혈구. 얘들아, 적혈구. 알았니? 적혈구는 핵이 없지. 그지? 웬만한 세포들은 다 핵이 존재하고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그럼 거기에 보면 슈반세포 그림을 보잖아? 그럼 꼭 얇은 그 보자기로 돌돌돌 마른 결이지. 근데 결 중앙에 핵이 존재하고, 그제? 그 다음, 얘들이 축삭돌기를 모두 감싸느냐, 그건 아니야. 뭐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얘들아, 그 중추신경계 중에 척수도 그렇죠, 뇌도 그렇죠. 뇌도 일부가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습니다. 일부가. 근데 분명 이런 마리집이 존재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축삭돌기 그 중간중간에 슈반세포 하나는 축삭돌기 하나만 감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걔네는 여러 개를 감을 수 있어요. 혼자. 그래서 걔랑 얘랑 약간 슈반세포 미일링이 달라요. 그 PNC냐 없냐 CNC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슈반세포가 돌돌돌 말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슈반세포 옆에서 또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간에 빈 공간. 여기서만 전기적 신호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축삭돌기를 따라서 신경이 좌우 쌍방으로 이동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동하려면요, 이 세포막 촘촘한 곳에서 계속 전이를 일으켜줘야 돼요. 피크를 일으켜줘야 정보가 이동을 하는데, 이 슈반세포가 싹 둘러싸잖아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저거라고 하면 좋아요. 니들 톨게이트 지나갈 때 어디 지나가면 검열 안 하고 생각하대? 검표 안 하고 확 지나가는 거. 그래. 얘가 하이패스야. 슈반세포가 덮여있는 곳은 정보가 그냥 쭉 지나가. 이런 걸 도약전도라고 하거든. 도약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출제자가 뭘 보냐는 거지. 야, 슈반세포는 핵이 있고 뭐 이런 건 내신에서 내는 거고, 진짜 선생님들도 범위가 넓으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속도야, 속도. 얘가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것이 누구라고? 얘야. 마리집. 그러면 민마리집은 어떻단 얘기지? 흥분, 전도, 속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마리집보다 느리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리집과 민마리집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신경세포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축삭돌기잖아.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마리집. 이렇게 있으면 민마리집. 이해 가냐? 그 다음 봐봐. 이 선상에서 모두 흥분의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 ATP 엄청 써요, 얘들. 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서 계속 뭐를 해야 되니까 전이를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얘들은 여기만 전이를 일으켜. 여기만. 요렇게만. 저 중간중간에 마리집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되더라? 도약전도로서 저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뭐라 부른다? 요 사이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결절이 뭔지는 알잖아요. 사이를 말하는데 관절처럼 슈반세포가 없는 부분을 말하거든. 그걸 랑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랑게르 한스 섬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발견했겠어? 거기 랑게르 한스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집은 흥분 전도, 흥분을 이동시키는 일을 저 빨간 부분만 하는데 민마리집은 전구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가 마리집이 훨씬 빠르다. 알았지? 그런 겁니다. 지금 얘기는. 자, 우리는 마리집과 민마리집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기능에 따른 구분. 기능에 따르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 얘들은 자극을 감지하는 뉴런이 따로 있고요. 그걸 분석하는 뉴런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 뉴런이 따로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뉴런이 있는 거죠. 얘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얘는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요. 신경세포체. 알겠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좀 긴 얘가 축삭돌기지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긴 뉴런이 있죠. 자, 실제로 얘들은 신경세포체가 앞쪽에 위치한 반면 쟤는 가운데로,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이 뉴런, 신경세포체가 중앙에 있는 뉴런은 받는 거와 전달해 주는 게 진심인 거예요. 얘는 거기다 몰빵한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뉴런을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이 앞에 뭐가 있다?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피부면 우리가 뭐 추위를 좀 느낀다든가, 이게 간이면 뭐 해독 아니면 어떤 것들을 지금 뭐가 왔어, 혹은 뭐 포도당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자극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얘들이 감각기관이 붙어 있고, 여기는 연합뉴런이라고 그래요. 자, 이 연합뉴런은 명령을 분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해서 명령을 딱 내려주는 것이 바로 연합뉴런이고, 얘는 운동뉴런이죠. 명령 전달이 최종 목표죠. 그래서 여기 무슨 기관이 있겠어요? 운동기관이 있겠죠. 운동기관.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아니면 소화를 하는 뭐 위, 그 다음에 소장, 간,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연합뉴런을 봤는데 기능에 따라 분류했는데 얘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얘를, 그래서 얘가 모여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중추 신경계라고 해요. 딱 가운데잖아요. 그죠? 감각과 운동의 가운데 중추 신경계라고 합니다. 뭐를 뜻하느냐? 뇌와
척수를 얘들이 구성을 해요. 이게 중추신경계입니다. 뇌하고 척수. 그럼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은 뭐냐? 이 둘을 합쳐서요. 처음과 끝을 담당한다.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뉴런의 처음과 끝을 담당한다. 말초신경계. 알겠죠? 다시 연합뉴런은 뭐라고? 중추신경계. 감각뉴런과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뭐다? 말초신경계. 그리고 기능에 따른 구분했는데 지금 이 정보는 이렇게 가겠죠. 보세요. 감각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중심을 향해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물리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구심력 생각하면 돼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명령을 밖으로 전달해주는 무슨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뇌 쪽으로 들어갑니다. 구심성. 뇌에서 나옵니다. 원심성. 그래서 구심성과 원심성은 정보의 이동 방향을 뜻해요. 중심은 뇌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 지금 내 손으로 짚은 이 부분의 정보는 감각뉴런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보는 감각으로 못 간다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정보는 이렇게 따라가게 뉴런내까지 가잖아. 무슨 돌개 여기가? 가지잖아. 여기는 축사 길고 넘어가면 가축되잖아. 그지? 안 된다고. 이해 갔어? 다시 잘 봐. 어떠한 정보든 뉴런 내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이 가능. 그런데 분명한 건 가지돌기 끝에 도달한 건 거기서 소멸이야. 축삭돌기에 도달한 애들은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그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축가라는 걸 명심해야 돼. 축가. 알았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는 공간이라고 부르거든. 시냅스는 이 뉴런 내에서 섬유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전도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하거든. 신경 전달 물질을. 그 분비를 통해서 다시 그 다음 뉴런 가지돌기가 흥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시켜. 그리고 계속 정보가 전달이 되고. 알았어? 그러니까 축가 꼭 기억하고, 시냅스라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시냅스가 없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 너희들 정보가 온몸에 다 오지. 온몸에 다 와. 그걸 만약에 우리 머리가 다 순간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니네 쓰러져. 알았어? 다시 말하면 이 시냅스란 공간은 결정을 내리게 돼. 우리 몸에서 좀 자극이 센 건 뭐고,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은 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그러다 보면 어떤 자극은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할까? 헤어졌어. 남친이랑. 마음 아파. 근데 또 다른 남자가 와. 뭐야? 남자는 남자로 치유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살살 아파. 근데 못에 찔렸어. 그럼 이건 없어져. 배 아픈 건 둘이 간다고. 이 못에 찔린 게 더 아프니까 하면서 여기는 아픈 걸 못 느낀다니까. 이게 시냅스가 하는 역할이야. 모든 뉴런들이 왔을 때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시냅스가 없이 막 계속 전달이 되면 전선도 합선되잖아. 그럼 괜히 그런 거야. 발가락이 못이 찔렸는데 합선돼가지고 손가락 갖고 울고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시냅스가 그런 정보의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또 시냅스가 있어서 니네 모두에 국부 마취도 할 수 있잖아. 거기에 전달 물질을 우리가 분해하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그 고통이 안 와. 거기서 끊어져서.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제일 많이 해? 치과. 그지? 신경치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77쪽에서 배웠던 뉴런의 중요성. 자, 78쪽. 자, 우리 이제부터 뉴런 내에
자극의 이동 관계를 볼 거야. 그게 흥분전도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 있어. 일단 우리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전기적 전이차야.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할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뉴런 뇌는 다시 말하면 세포 안을 말하는 거야. 안. 세포막 안쪽. 얘는 휴지전이라 해가지고 분극을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때 이 전위를 휴지전이라 하거든. 마이너스 70 밀리볼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자, 전위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봐도 전위는 이걸 줄임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는 낮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요렇게 전류는 흘러.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마이너스를 뉴런 뇌가 항상 유지해야 돼. 저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것들의 전류는 이온들의 이동으로 일어나거든. 전위의 변화는 이온들의 이동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어려운 말이다. 인지가 뭐냐 얘들아. 인지가 알아챈다? 느낀다? 이렇게 알아둘까? 자극을 딱 알았을 때 전위가 상승해. 그래서 여기까지 가. 이게 모든 뉴런이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70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플러스 30까지 가. 총 얼마 상승했냐? 100 정도 상승하지. 이런 걸 활동전이라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 한 말 기억하냐? 뉴런 내에서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도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알아? 뉴런 하나 내에서는 외부 자극이 어떻게 오느냐 역치 이하는 못 느껴 우리가.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그게 아무리 세도 반응은 똑같다겠지. 그 반응이 저 전이차야. 얼마? 100mV. 마이너스 70에서 30까지 올라가는 거.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도 축삭들기, 같은 축삭들기 내에서는 저렇게 활동 전위가 100mV가 된다라고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자극을 인지하느냐는 거지. 전위를 어떻게 상승하느냐? 바로 이온들이 이동을 하거든. 근데 이걸 외워야 된다. 두 개 꼭 외워라. 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대부분 자극,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을 책임지거든. 이 이온들이. 먼저 얘를 비교해 볼게.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꼭 외워야 되는, 항상 그래. 뉴런 내가 되겠지. 세포막 이 뉴런 바뀌겠지.
보면 항상 밖이 높아야 돼. 어떠한 상태건. 알겠지? 칼륨 이온 농도는 얘를 비교하면 얘가 높아. 이거 외워. 어떤 상태든 이렇다. 알겠지? 다음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다. 막단백질은 되게 많거든? 되게 많지만 두 개만 꼭 기억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 운송단백질하고 통로단백질이 있어. 운송단백질이 하나고 통로단백질이 두 개거든. 그래서 막단백질 하나, 둘, 세 개의 움직임은 꼭 기억해. 첫 번째, 이런 애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애가 있어. 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을 넣잖아. 막 요걸 세포막이라고 정하자. 놓으면 여기가 아니고 이게 밖이야. 알겠지? 이렇게 얘 이동을 잘 봐라. 이걸 잘 봐봐. 자, 일단 쓰고 잘 봐봐. 이해하면서 가야 돼. 막 그리기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다 썼니? 봐봐봐. 잘 봐. 얘들아, 여기 보이지, 요거. 세포막을 중심으로 밖은 나트륨 이온이 높아, 낮아? 농도가 높지. 근데 얘 지금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지. 원래 얘들아, 원래 그냥 냅두면 어떻게 해야 돼? 나트륨 이온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방향 반대지. 다시 칼륨도 봐봐. 안에가 높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이런 거는 에너지를 강제로 써야 이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를 능동수송이라고 해. 그래서 누구를 쓴다? ATP를 사용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물질 대사, 기초 대사량 이런 거 배웠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 잠만 자더라도 세포막은 이런 활동을 해. 항상 어떤 자극이 올 걸 준비해서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뽑아내고 칼륨 이온을 안으로 집어넣는 형국인데, 잘 봐. 약 3대 2의 비율로 이 활동을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온이 밖으로 더 많이 나가겠지. 밖으로 이온이 양이온이 많이 나가니까 안에는 항상 뭐를 음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알겠어요? 됐죠? 다음 여기에 나트륨 통로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그립시다. 나트륨 통로는요, 이게 바뀌고요, 세포막. 이게 아닙니다. 얘는 세포막이죠. 이렇게 이동해요. 누가? 얘는 뭘까요, 여러분? 농도가 진한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얘는 뭐예요? 확산이에요.
자, 얘가 이동을 시작하면 세포막 안쪽이 뭐가 될까요? 전이가 상승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다? 외부 자극의 신호를 이 부분이 인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그럼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 칼륨 통로가 있어요. 얘는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바뀌고 아닙니다. 얘 형태는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칼륨 이온이 이동해요. 자, 저것도 뭐겠어요? 확산이죠. 칼륨은 안에가 밖에보다 높으니까. 자, 이 노란색의 이동이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때 활동 전이가 생겨요. 막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정보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를 했으면 이 정보를 계속 옆으로 보낼 거 아니야. 보내고 나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또 다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중에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칼륨 이온을 밖으로 막 빼내요. 뭐가 될 때까지?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아주 순조롭게 조화롭게 지들이 순서를 바꿔서 일어나는데 얘는 항상 일어나요. 얘는 절대 얘와 얘같이 정보를 인지하는 순간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순간 이게 아니라 얘는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얘를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지하려면 얘입니다. 항상 얘가 뭐 해야 돼요?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 몸이 죽은 거라고, 멈추면. 알겠지? 항상 저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부터 배우는 핵심의 80%입니다. 이걸 적재적소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이제부터. 알았지? 자, 지금부터 흥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뉴런 내에서 이동을 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흥분. 사실 이 흥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극이거든요. 아이고. 자극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돌기가 있을 때 이걸 무슨 돌기라 불렀다고? 촉싹돌기라고 불렀으며 신경섬유라고 불렀잖아요. 얘 하나를 놓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걸 놓고. 알겠습니까? 얘가 어떨 때 반응을 보이는지. 알았죠? 다시 말하면 단일 신경 섬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걸 갖고 본다면 세로축이 반응의 크기거든. 가로축이 외부 자극의 세기라고 하자.
자, 외부 자극의 세기를 점점 키워. 여기서부터 점점 키우거든. 키우는데 우리가 못 느껴. 외부 자극이 있는데도 못 느껴. 못 느껴. 그러다가 요 정도 자극이 되니까 얘가 딱 느끼는 거야. 반응의 크기를 요렇게. 알겠냐? 그 다음부터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도 얘는 이렇더라는 거지. 반응의 크기가. 아무리 세져도. 그래서 우린 여기를 뭐라 부른다? 딱 느끼는 요 세기를 역치라고 부르고. 알겠지? 이 역치의 반응의 크기는 우리가 뭘로 나타낸다? 활동 전위로 나타내. 여러분, 평균적으로 활동 전위식이 얼마였지, 얘들아? 마이너스 70에서 최대 30까지 가니까 얼마? 100. 알아서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70에서 100. 흥분이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자극을 느끼는 거야. 알았어? 근데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지더라도 뉴런 하나가 느끼는 반응은 이렇게 일정하다. 이런 걸 실무율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점점점 자극이 더 세지잖아. 우리가 뉴런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역치가 조금 높은 애가 그걸 또 느껴. 점점 자극이 더 세지면 또 그걸 느끼고. 이게 외부 자극의 세기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감지 능력치야, 이게. 알겠어? 그러니까 단세포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단세포들은 아픔을 모르는 거야. 니들이 고등생물이니까 뉴런의 종류가 다양히 많고,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어느 정도 세졌을 때 느끼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세포수가 많지는 않거든. 가장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 많은 편에 속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자극이 세면 다 통증으로 느껴,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 특히 이렇게 추운 날 춥다. 그래서 심하면 아프다, 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동상 걸리면 느끼는 거지. 아프다, 야, 아프다, 무조건. 여튼 우리는 이걸 느낀다. 그렇다면 이 자극을 느끼는 이게 요 손가락 끝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타고 와서 어디까지 와야 돼? 뇌까지 와야 되고. 그치? 그럼 뇌는 그거를 분석해서 손가락이 아프니까 야, 손 들어서 입에 가져다 대. 이렇게 하게 근육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명령을 내리겠지. 이해 갔어? 그 모든 게 자극이야. 그러면 잘 봐. 외부 환경 변화의 출발은 무슨 뉴런이야? 외부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자극이다. 라고 느끼는 첫 출발 뉴런이 어떤 뉴런이냐고. 구심성 뉴런이란 말이야. 그게 누구야? 감각 뉴런이라고. 알았어? 감각기관에서 봐. 모든 자극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거야. 피부라든가 아니면 시각, 눈동자, 시각세포, 그치? 미각세포 이런 데서 느끼는 거야. 통점, 촉점, 온점, 냉점 이런 데서 자극을 딱 감지.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라고? 축삭돌기가 하는 거야. 근데 어떤 형태로 전달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전기적인 전도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잘 들어봐. 아까 감각뉴런은 좀 이상했던 거 기억해? 신경세포체가 중앙에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지둘기, 수많은 가지둘기가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뉴런 하나가 싹 퍼져서. 왜? 최대한 많은 감각을 느끼게 인지를 확실히 할 거 아니야. 정보가 많아야 확실히 인지를 한다고. 얘가 데웠는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았어? 그래서 니들 중학교 때 뭐 배워? 그 감각점의 숫자가 예민한 정도다 이런 거 외우잖아. 기잖아. 그래서 따뜻한 건 참는데 차가운 거 못 참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니네들. 그게 그거야.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가지둘기를 쫙 핀단 말이야. 정보를 받아들여. 그리고 그 뉴런을 따라서 이동시키는 거야. 전기적 전도 방식으로. 근데 그 뉴런 하나를 지나갈 때 느끼는 반응의 크기. 그게 곧 활동전이 똑같다고. 어디든.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러면 이제 흥분이 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신경세포차 하나하나에서도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두 번째야. 흥분의 발생을 볼 거야. 흥분의 발생. 무슨 얘기일까? 이런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무슨 들기를 그리고 있어 지금 내가. 이게 무슨 뉴런? 이게 감각 뉴런이야 얘들아. 알았지? 잘 봐봐. 여기에 뭐가 있겠어? 감각기관이 있겠지. 그럼 자극은 이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라고. 그걸 얘가 책임지고 신호를 이동시키면 돼. 이동시키다 보면 이렇겠지. 자, 뜨겁다. 그럼 그 신호가 여기를 얹혀줘. 가지들기에. 그럼 뜨겁다가 이 뉴런 내에서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똑같게 인지하는 거지. 그치?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얘가 차분차분히 이동해야 돼. 흥분이. 알았지? 물론 요렇게 있으면 엄청 빨리 이동하겠지. 무슨 뉴런이니까. 말이 집 뉴런이잖아. 알았니? 근데 나는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없다고 얘기하면 이 뉴런 내에서 얘들은 차근차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단계를 거쳐 흥분을 이동시킨다. 자, 감각기관에서 감각이 외부 자극이 들어오기 전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분극 상태야. 분극 상태. 알았니? 얘들아, 분극 상태에서 저 막단백질 중에 누구는 항상 일하고 있어. 이건 기억해야지.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일하고 있어. 왜? 분극을 유지하려고. 내부가 마이너스 플러스 누굴 유지하려고? 마이너스를 유지하려고. 얼마?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려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야, 내가 역사상 정말 전년도 거 여기 강의 봐봐. 여기 그냥 훅 지나갔지. 하도 이해를 못 해갖고 지금 차분차분 여기 있는데 니들은 차분차분 졸고 있으면 난 뭐 어떡하라고. 위통이라도 벗어야. 아, 그럼 뭐 신고하려나? 이 녀석들은 그냥 정신 안 차려? 밖에 되게 추워. 우리 밖에 나가서 할래 그냥 수업? 아니 니들은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어야지. 난 춥거든. 이렇게 추우면 아 이거 껐네. 그래 이 정도 딱 좋다. 정신 차려봐. 여기 어려운 곳이라 했잖아. 배울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데가 없어. 그냥 이거 하고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 니네가 3, 4월에 가면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아? 와 이러고 와 짓다 끝나지. 니네도 이러다 끝나고. 차분히 배워. 지금부터 여기 하나가 지금부터 정보가 지나가는 걸 볼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곳만 볼게. 자, 여기서 감지했어? 왔어? 그래서 여기 이 지점, 지금 내가 말하는 요 지점에서 감각이 딱 왔을 때 어떤 형태로 얘가 흥분을 발생시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지.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봐. 너희들은 모든 에너지가 전달하는 형태를 물리학은 파동이라고 얘기해. 그걸 파동. 에너지는 파동처럼 전달한다. 그러면 신호도 파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 파동이 뭔데요? 니네 파도 타기 응원 해봤어? 파도 타기 응원? 그렇지. 머리 털라고 파도 타기 응원 안 했으면 걔는 그죠? 사회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애지. 얘들아, 너네가 쭉 앉아있는데 옆에서 파도 타기 응원이 와. 그럼 막 긴장되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니네가 파도 타기 응원이 나한테 왔을 때 니네 어떻게 행동해? 일어났다? 앉잖아. 일어났다 앉잖아 그냥. 알았어? 그게 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얘들아. 앉아있을 때가 마이너스 70이야. 바짝 섰더니 플러스 30인 거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 다시 내려와야 또 다른 파도 타기 응원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일어났다 앉는 활동 전이가 플러스 30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가 지금 설명할 거라고. 알았어? 그럼 처음은 얼마였다는 거야? 도달하기 전에 마이너스 70 가고 나면 마이너스 70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릴 거거든. 잘 봐. 전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세로축을 내가 이렇게 전위 이렇게 쓴다면
요 정도가 0이라고 놓을 거야. 전위를. 그럼 처음에가 요 정도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자, 이 가로축은 뭐냐면 시간으로 놔보자. 지금 내가 그리는 이 그래프는 말이다. 요 한 점의 움직임을 보는 거야. 얘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점이 파도타기 응원에서 일어났다가 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처음에 여기 앉아있는 거지. 마이너스 70. 그러다 자극이 딱 감지되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잘 봐. 이렇게 됐어. 감지가 딱 됐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역치가 여긴 거지. 이게 역치인 거지. 그럼 이 자극 우리가 인지할까 못할까? 못해. 이 정도 자극, 외부 자극이 세기는 인지를 못한다고. 알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키가 커. 근데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조그만 애들이 파도타기 응원을 해.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걔가. 일어났다 앉았는지 어쨌는지 안 보여. 그럼 걔가 와도 가만히 있어, 우리는. 안 온 줄 알고. 아, 키 좀 되는 애가 이러다 앉으면 오네? 그러고선 그걸 느끼는 거지. 근데 걔가 아무리 키가 큰 애가 일어났다 앉든 적당히 키가 큰 애가 일어났다 앉든 우리가 느끼는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알겠어? 그래서 자극이 딱 오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돼. 빡 하다가 뿅 올라가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라고? 플러스 30이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얘가 옆으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 이 자리에서 전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전위가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얘가 올라가는 거지. 띠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30까지. 그러다가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고 나면 얘가 원위치로 돌아와. 이렇게 돌아와. 너무 돌아왔어. 관성 때문에 너무 내려가.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요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마이너스 70으로 돌아오는. 알았니? 요 그래프를 잘 보라고. 다시 이게 어느 한 점에서 일어난 전위의 변화야. 축삭 돌기 어느 한 곳이야. 한 곳. 알겠냐? 자, 니들이 잘못 이해할까봐 계속 지금 내가 빌런을 쌓는 건데, 봐, 다시, 얘들아. 여기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잘 봐.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얘는 지금 신호가 갔다가 여기까지 온 시간, 여기까지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럼 얘를 딱 보잖아? 얘는 이미 파도타기 응원을 위해서 일어났다 앉은 상태야. 자, 신호는 여기서 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겠냐? 여기서 왔는데 내가 앉았다, 딱 이제 일어났다 앉으면 여기 있는 사람 뭐하고 있어? 다 앉아있다니까, 끝나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앉으려고 하는 사람, 저도 일어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런 게 있겠지. 출제자는 그걸 묻는다고. 그러면 여기, 자, 흥분은 얘가 일로도 갈 수 있다고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에서 흥분이 이렇게 이동을 해. 알았니?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얘가 빨간색은 얘보다는 이 전이하는 시간이 짧다고, 분명히. 얘는 일어났다 앉아서 왔지만, 그 다음에 옆에 그 신호가 갔을 거 아니야. 얘는 이러고 있다니까? 봐봐. 이렇게 흥분이었는데, 이제 얘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얘가 요렇게까지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만. 요렇게. 그 다음 봐봐. 이제 요 부분인 사람 봤더니, 요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앉았는데 얘는, 그 다음 왔으니까, 일어나고, 얘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일어나고, 얘는 아예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앉아있고. 이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봐봐.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야. 전이 이동 시간. 그러니까 파도타기 응원에서 내가 일어났다 완전히 앉았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일어났다 앉는 시간이. 그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봐라.
여기서부터 시간을 재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동일 시간이면 이런 결론이 나와. 동일한 시간 동안에 봐요. 요 뉴런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이 전도 시간이거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전이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이 시간이라고 잡어. 이 둘을 합치면 자극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 그럼 얘는 출발점이니까 이게 0이야. 전도하는 거리가. 그럼 모두 전이 시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전이 시간이 한참 길어, 뒤까지. 그 다음 얘는 여기까지 전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는 전도 시간이 한참 더 걸렸고, 그 다음 전이는 요거밖에 못 하는 거지. 왜? 동일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수능 문제다, 얘들아. 알았어?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거 다시 정리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근데 미리 내가 알려주는 게 왜? 지금 나는 분극하고 활동전이하고 재분극하고 이런 걸 쭉 설명할 텐데 애들이 그러면 이 뉴런 내에서 여기는 분극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야. 한 점에서 전이가 이렇게 변하는 구간을 내가 자를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를 거고, 이렇게 자를 거고, 이렇게 자를 거고, 그 다음 자를 거야. 알았어?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따로 다 할 거라고. 한 곳에선 이 세 개의 단백질이 다 있는 거야. 그 장소에는. 알았니? 그럴 때 분극일 때는 어떤 통로는 열렸고 어떤 통로는 닫혔고 나트륨, 칼륨 펌프야 맨날 움직이고. 알았어? 그 다음에 이런 전이가 확 커지는 이거를 뭐 탈분극이라 하거든. 그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되고 칼륨은 닫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분극을 할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야 되고 칼륨은 열려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 한 곳에서 전이의 변화에 따라 저 통로 단백질과 운송 단백질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러면 딱 하나는 결정해. 어떤, 봐봐. 분극이 일어나든 탈분극이 일어나든 재분극이 일어나든 얘는 어떻다는 거지? 항상 열려있다. 꼭 기억해라.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열려있는데 요 두 놈이 문제야. 이 두 놈이 탈분극에선 누가 닫히고 누가 열리고, 재분극에선 누가 닫히고 누가 열리는지 보라는 거지. 근데 니네가 감을 잡을 수 있어. 생각해봐. 지금 요 노란색 형태가 탈분극 형태거든. 그럼 전이가 상승하냐 떨어지냐? 상승하지. 그럼 이거 뉴런 내의 전이거든.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상승하려면 자, 들어와야 돼, 나가야 돼. 양이온이. 전이가 플러스가 되려면 들어와야지. 이게 탈분극이라고, 노란색이. 알았어? 그러니까 탈분극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누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알았어?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와. 그럼 그 부분이 다 어떻게 돼? 플러스로 전이가 상승하는 거야. 그 부분이 쭉 올라가, 전이가. 알았니? 그리고 이 들어온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될까? 옆으로 간다니까? 왜? 주위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고, 지가. 그럼 그 주변은 어떻게 돼? 와, 왔으니까 또 탈분극이 돼. 탈분극이 되면서 나트륨 통로 거기가 막 열려. 그럼 밖에 있던 애들 또 뭐 기다리고 있다 와 하고 또 뛰어들어와. 야,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이 막 들어오지. 들어온다고 밖에 농도가 떨어지냐? 아니야. 밖은 항상 높아. 알았어? 밖은 항상 높다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간다는 건 거기에 있는 막단백질에 또 자극을 주는 거야. 야, 열어. 그럼 나트륨 통로가 뭐야? 열려? 그럼 밖에서 와 또 들어와. 그럼 전이가 또 생겨. 그렇지만 그 전이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야. 어디든. 100으로. 활동 전이는. 이해 갔냐?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이 순서를 가만히 보잖아? 처음에 분극인데. 봐라. 외부에서 감각기관에서 봐. 얘가 자극을 주지 않아. 니네 수능 문제 미리 푼 애들 보면 시험 문제 이렇게 여기 자극을 줬다는 거 표현돼 있어. 이건 실험한 거야, 실험. 뭐 개구리 뒷다리 신경계에 놓고선 딱 실험을 했더니 전이가 발생하고 이건 거지. 절대 사람은 감각기관에서만 자극을 수용해. 얘는 수용하는 애 역할이 아니야. 얘는 뭐 하는 애라고? 전달하는 애야. 그럼 이렇게 온다고 천천히 오면 이런 식으로 자극이 이동한다는 거야. 이게 초당 100m 가는 속도로. 알았어. 물론 이렇게 마리집이 있냐 없냐 얘. 없지. 이런 애는 되게 느려.
초당 0.52m, 막 52cm밖에 못 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알았어? 이 과정에, 자, 처음에 뭐라고? 분급. 그 다음 노란색 부위가 뭐라고? 탈분급. 그 다음 파란색 부위가 재분급. 마지막에 분급. 여기 뚝 떨어진 거 있지? 니네 이거 외워라. 어느 수능 문제든 간에 그림은 다 이렇게 나온다. 요거 마이너스 80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운동역학에서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물도 있잖아? 온도를 막 낮추면 0도씨에서 안 얼어. 0도씨 밑으로 갈 때까지 물이야. 그러다, 다시 올라가. 그래서 0도씨에서 얼어. 알았냐? 실험을 할 때. 얘도 마찬가지야. 전이가 막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이걸 과분극이라고 그래. 마이너스 80을. 근데 이 마이너스 80과 요 플러스 30이 수능 문제를 푸는 키워드야.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 봐야 다음 시간이 이해가 가. 알았지? 아마 다음 시간은 내가 기초 테스트를 보더라도 정말 가로놓기 볼 거야, 이거. 가로놓기.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꼭 피드백하고 와.